진짜 탄소순환이 뭐야? 해양 탄소순환이 궁금하세요? 해양 탄소순환이 궁금하세요? 탄소순환이 뭐냐면 우리가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CO2를 계속해서 배출을 하게 되는데 이 대기 중으로 배출된 CO2는 이제 육상이나 아니면 그대로 대기 중에 머물기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이 해양이 이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배출된 CO2를 30%나 흡수를 하면서 되게 이 이산화탄소를 계속해서 완충을 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이 해양으로 흡수된 이 CO2의 경우에는 이제 용존 무기 탄소 형태라고 해서 한마디로 해양에 저장되어 있는 탄소의 형태를 말하는데 이 DIC의 형태로 우리가 이제 산소가 해양에 저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대기 중으로 CO2가 증가하고 있을 때 해양으로 흡수되는 이 CO2의 저장량이 계속해서 굉장히 선형적으로 비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 근데 이제 그러면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해양이 계속해서 대기 중에 있는 CO2를 계속 깊은 바다에 저장해주는 중요한 저장고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각 지역별로 보게 된다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이 CO2를 저장을 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이 북대서양 지역과 그 다음에 남극해 지역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지. 근데 그 중에서도 보게 되면 굉장히 이 북대서양 지역에서 이렇게 CO2의 저장량이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CO2의 흡수를 많이 하고 있는 해양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지역이 특히 되게 면적으로는 이 전 지구에서의 15%의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해양의 흡수량은 이제 23%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적인 산소 흡수 지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양의 탄소 순환에 대한 지역별 이해가 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가 이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거지. 언니, 그럼 기후변화로 해양 탄소순환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후변화에 따르면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바다는 계속해서 탄소를 흡수를 하는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에 대기 중에 CO2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 해양에 얼마나 CO2를 흡수를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이제 미래 기후에 판단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해. 그래서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계속 증가하는 우리 대기 중의 CO2 때문에 해양은 계속해서 이 CO2를 흡수를 하고 저장을 해주는 역할을 해줄 거라고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연구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어. 그런데 이제 내 논문을 보게 되면 이 논문에서는 지역별로 봤을 때는 꼭 그런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특정 이 북대서양의 지역에 있어서는 앞에서 내가 설명했던 거는 되게 작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탄소 흡수를 하는데 효율적인 지역이지만 어느 순간 미래 기후에 있어서는 얘네들이 그 역할을 갑작스럽게 못하게 되는, 갑작스럽게 탄소 흡수가 약화되는 현상이 이제 발견되는 거를 내가 확인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간단히 보게 되면 다른 선행 연구들처럼 이렇게 증가하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이제 해양의 대부분의 전 지역 해양에서는 CO2를 계속해서 흡수를 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이게 전 지구적인 추세를 봤을 때도 그렇고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되게 빨간색 시그널이 하나 나오는데 이 북대서양 지역에서 이게 바로 이제 탄소 흡수가 약해졌다는 시그널이야. 그래서 저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추세를 살펴보게 되면 탄소 흡수의 변화에 대한 추세를 살펴보게 되면 흡수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반등을 하는 흡수가 약화되는 이 현상을 보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이렇게 되게 탄소 흡수가 안 되는 지역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어떠한 다양한 시나리오에서도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밝혀냈어.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간단히 생각해 봤을 때 그게 보통은 이제 이 북대서양 지역에 있어서는 이렇게 1000m가 넘는 데까지 강하게 상층에서 이 해양의 상층에서 표층까지를 계속 이렇게 혼합을 시켜주는 강한 이 혼합층이 존재를 해서 오히려 더 심층에 더 많은 DRC가 쌓이게 되는 현상이 밝히는
나타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 이 내가 한 실험과 또는 이제 다른 모델을 사용한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 이 혼합층이 이제 지구 기후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서 점점 감소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연직을 섞어줄 수 있는 힘이 점점 이제 얕아지는 거지. 그러네 갑자기 이제 붕괴라는 걸 하기 시작해. 더 이상 혼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이 물리적인 현상이 밝혀졌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면 상대적으로 표층에 더 많이 빠르게 쌓이는 거지, DIC가.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표층에 너무 포화된 상태의 DIC가 있으면 이제 CO2를 더 많이 받아들이고 싶어도 이미 포화 상태니까 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아까처럼 그렇게 흡수가 갑작스럽게 약해지는 거고, 그 흡수가 갑작스럽게 약해진 시점이 이제 이 북대서양에서의 중요한 물리 과정인 이 혼합층이 갑자기 붕괴되는 시점과 그 시점으로부터 표층에 굉장히 빠르게 이 흡수된 이 DIC가 이제 빠르게 축적되는 이 시점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거지. 박사님, 희지 언니 연구에 해양순환이 중요하다는데 그게 뭐예요? 저도 궁금해요. 해양순환. 해양에 순환이 있으면 해양순환이지. 와우, 그렇군요. 그치. 해류도 해양순환이고. 근데 이제 희지가 분석한 그 지역이 이 북대서양이잖아. 북대서양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하고 거대한 해양순환이 있어. 우리가 이거를 애틀란틱 미디언 오버터닝 서큘레이션, 줄여서 AMOC이라고 많이 하고, 이 AMOC이 이제 따뜻하고 그 고연분의 해수를 상층에서 북쪽으로 이동시키고, 근데 이제 그 해수가 이제 북쪽으로 가면서 추우니까 온도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제 해수는 밀도가 상승하게 되고, 그래서 이 북대서양의 아주 작은 지역들에서는 이 해수들이 깊은 바다로 침강하게 돼.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에너지, 염분, 영양분 이런 것들이 전 바다에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AMOC이 이 북대서양의 해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그럼 이게 논문에서 해양 탄소 순환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야. 그래서 이제 해양이 탄소를 흡수할 때는 결국은 해양 상층에 있는 해수의 특성이 대기에 있는 산소를 어떻게 흡수하느냐가 이제 결국 결정을 하는 건데, 이 북대서양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물이 침강하게 되니까 탄소를 머금은 물이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잖아. 그 굉장히 중요한 통로 같은 거지. 그래서 저 지역의 탄소 흡수는 굉장히 작은 지역이지만 실제 전 해양의 어떤 탄소의 상당 부분이 이 북대서양을 통해서 탄소가 흡수되고 있어. 그 얘기인 즉슨 만약에 기후변화에 의해서 저기에 있는 저 AMOC이 바뀌게 된다면 AMOC의 이 침강하는 영역을 통한 탄소 흡수의 성질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우리가 고민했었던 부분이었어. 그리고 실제로 일단 우리는 기후변화에 따라서는 AMOC이 약해질 거라고 대부분의 기후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약해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거든. 이제 문제는 그 약화가 과연 북대서양에 굉장히 특별한 탄소순환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인 거지. 교수님, 제가 그래서 설명을 쫙 듣고 왔는데요. 그리고 왜 희지 언니 연구가 중요하고 좀 좋은 저널에 나올 수 있게 된 건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점진적인 기후변화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가 점진적으로 대기 중에 증가했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우리의 기후도 점진적으로 바뀔 거라고 이제 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도 기후가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보통 급격한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은 예측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희지 논문을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역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런 급격한 변화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임계점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급격한 기후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좋은 저널에 실릴 수 있지 않았을까